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6월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104억, 프로그램 쪽에서 17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 3건인 54,6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LB 관련되는 직접적인 기사가 없어서 공식 블로그에 이제 기획 스토리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HLB셀, 과거에 이제 라이프 리버죠.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지혈제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요. 이 블랙픽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지혈제는 이 종류가 이제 전신을 다루는 뭐 혈액 연고를 막 좀 한다든지 이제 용해가 좀 늦게 일어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전신 지혈제가 있고 그 부에다 직접적으로 뭐 패치를 한다든지 뿌리는 국소 지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글로벌하게. 그 대표적인 지혈제 관련된 회사가 이제 뭐 박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다케다 제약도 이 부분에 이제 강자죠. 국내에서는 이제 박스터 제품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성공이냐 생존율에 이제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혈제가 의약품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술실, 그 다음에 응급실, 구급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출혈을 넘어서 이 플리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착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뭐 주는 어떤 지혈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인류가 이제 수술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게 이제 일단 출혈입니다. 이제 대량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지혈제가 없었을 때 출혈을 막는 방법이 보통 이제 뭐 가제라고도 하죠. 예, 거즈를 압박한다든지 꼬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두 같은 걸로 이제 과거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찢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혈액이 많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혈이 안 돼서 사망률이 높았던 것들이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간혹 나오죠. 특히나 이제 산후 출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혈제가 이제 일어났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도 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세대 이제 지혈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앞서 워딩에 나왔듯이 뭐 거즈라든지 뭐 지진다든지 이런 걸 하다가 5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체에 이제 있는 이제 고분자 물질들입니다. 뭐 이렇게 피브린 같은 경우에도 혈액이 이제 출혈 나면 이제 엉킴을 하는 게 이제 혈액 물질에 이제 피브린도 있고 우리 피부에 뭐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 최초의 파우더형 요게 이제 그 아비텐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가 되어서 체내 흡수가 어려워서 사용을 제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제 90년도에 이제 국내에도 아비텐이 이제 들어와서 국내에 이제 국소지혈제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박스터 제품, 이 티실과 프로실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어떤 규모를 이게 뭐 과거 자료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젤라틴이라든 키토산 같은 생분해에서 분해가 되는 고분자를 사용해서 사용 편의성이 증가되었고 최근 이제 4세대까지 보면 이제 기능성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넘어서 이제 5세대 지혈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블리픽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5세대 지혈제의 등장이다. 기존 지혈제가 출혈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집중했다면 지혈뿐만 아니라 이 조직 간 이제 붙는 유착까지도 예방하는 어떤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블리픽스 그 셀의 홈페이지 가면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뿌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겔로 전환되어서 출혈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착까지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생분해성 그 고분자 물질들이죠. 히알루로산, 그 다음에 이제 콘드로이친 설파이트, 그 다음에 폴리라이신, 요건 이제 아미노산이 라이신 형태로 이제 뭐 여러 겹돼 있는 부분이 다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 뿌려주는
파우더형 지혈제입니다. 그래서 그 히알루로산 콘드로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있는 세포 외의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딱 지지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체내에 존재하는 부분이고 여기다가 폴리라이신을 혼합하면서 만들어서 이제 겔 형태로 이제 지혈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과정에서 그 조직끼리 이제 붙어버리는 유착성 합병증도 수술 후에 많이 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번 이제 3상에서 1차 지표를 성공률 98.5%로 5분 이내에 기록을 해서 조직 자극도 좀 적고 염증 반응이라든지 낮아서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올해 안에 국내 이제 식약처에다가 품목 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재무적인 성과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홍콩 상장 이후에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세럼 분위기가 좀 나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씩 회복해서 월봉으로 보면 작년 말에 이제 연중 최고가 부근에 이제 주가를 홍콩 상장을 하면서 올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홍콩 상장하고 난 다음에도 장중에 이제 한 30%까지 윗골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좀 빠졌다가 거의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게 이번 주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지금 뭐 기사를 보면 계속 이제 홍콩 상장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과 이후의 어떤 방향성 관련되는 부분 거기에 결국 이제 캄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이 CMC 해결과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5월달의 어떤 이벤트들이 6월달로 일단은 이전이 되어서 6월 이내에는 항서제약으로부터 FDA 관련되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어떤 기간의 어떤 기대감을 다시 또 가지면서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99,911원 주, 좀 평소 때보다 좀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불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417만 주대, 월요일에 422만 주대에서는 한 5만 주 가량 좀 줄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좀 양봉이 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변화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상한보다 체결이 거의 뭐 대등한 수준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최근에 테라피틱스라든지 파나진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 흐름이 좀 괜찮았고 어제 장중에 21일 평을 넘어서 양음량 패턴으로 월봉을 마감하는 어떤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에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CRL 그 두 번째 나오고 난 다음에 4월 달, 5월 달 반등다운 반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어떤 상태에서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이 지난달, 이번 달 그냥 플랫형으로 지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주봉상에서도 제한된 흐름으로 두 달 넘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만원대와 6만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계속 이제 그리면서 이 거래량 자체도 3월달 이후에 이제 줄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늘어나면서 변화의 모습을 가야 되고 그 스타트 되는 지점이 이제 가격권으로 보면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이 65,000원대 구간이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5월달 전체적으로 보면 5월 초에 이제 이 부분을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좀 시도를 했던 부분 3월달 급락이 이후에 반등의 어떤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5월달에도 박스권 상단이고 그래서 6월달에도 이제 이 부분을 시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오늘 장중에는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좀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53,2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고 장중에 이제 고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전일 그 정규장 마감 때 어떤 가격에서 바로 음봉이 나왔고 이게 이제 종가상으로는 좀 갭을 띄어서 54,600원이었고 오피스 마켓까지 포함하면 또 다시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뭐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고 거래량도 이제 수요일부터는 일단 이제 뭐 100만 주 부근에 붙여놓는 흐름인데 그래서 21평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이평선의 가격이 55,000원대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자가 56,000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5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대 중반에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58,9천원을 넘어가는 시도가 나오면 이 두 달 동안의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결국 그것들이 어떤 수급상이 흐름이 아니라 결국 모멘텀 이슈가 불어야 되겠죠. 계열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이 테라피틱 중심으로 나오든지 항서제약이 FD로부터 레터를 보냈던 부분의 답변으로 리서브 음션 관련되는 일정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박스권 탈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달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내용들은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 부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이틀 동안 수급이 조금 이제 돌았다가 오늘은 다시 외국인 쪽에서 매도,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공매도 측의 어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다시 또 플랫형으로 뭐 되는 모습이 대부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4억 정도.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조금 돌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꺾이는 어떤 흐름들이 수량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 창구였던 신한, 뭐 항구, 그 다음에 뭐 모건, JP 이런 쪽의 매수를 갖다가 오늘은 다시 다 매도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계속 이제 창구 쪽에서도 일괄성이 없는 뭐 그냥 올라가면 좀 이제 다시 또 두드리고 내려가면 좀 사주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는 어떤 플랫형 흐름의 좁은 박스권 흐름들을 두 달 동안 넘게 보여줬는데 6월 달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제쯤 나오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겠고, 자,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립니다.